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하루 우리 스님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무탈하게 보내신 거죠? 네, 아이들하고도 또 학부모들하고도 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네, 제가 바람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네,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괜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CCTV 속에 찍힌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CCTV 속에 찍힌 여러분들의 행동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CCTV 속의 교사들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CCTV 의무화 설치에 대해서 계속 유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사에도 개인 정보가 있고 교사에도 권리가 있다. 교사도 인권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사실은 의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2015년도 1월 8일 날 연수구에 있는 교사가 만 4세 아이를 밥을 안 먹는다고 김치를 안 먹는다고 내동갱이 쳤던 그런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방송 3사에서 열심히 방송을 해주시는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제가 방송국에 항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예. CCTV를 보고 녹화 장면을 보고 수사를 하니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CCTV를 의무화 설치하는 방안이 제출이 됐고 결국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됐고 예,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CCTV를 의무화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개인 정보라든가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약자인 영유아의 인권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의무 설치화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CCTV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또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못마땅하고 이럴 때는. 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때렸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CCTV를 보자고 하는 학부모들이나 또는 오해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때 이 교사의 어떤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영상 정보만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의 용도로는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어린이집에 현장 방문을 하게 돼서 CCTV를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CCTV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CCTV를 우리가 의무 설치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가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교직원이 될 수 있겠죠. 아동의 건강이라든가 복지를 해치거나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신체적 학대라든가 정신적, 뭐 성적 폭력 이 모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아동 학대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이
부모라든가 또는 법정 후견인 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이 되어지는 동안에 모든 형태의 어떤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폭력이라든가 상해, 학대,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라든가 또 정서적인 학대를 비롯한 또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면 모든 적절한 입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 조치를 해당 국가에서는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과 관련된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학대를 했을 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죠.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우리가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나 우리 반의 아이들이, 우리 원의 아이들이 아동 학대의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되어질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 우리 112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무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아동학대 의무자는 매년 1회 그다음에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고 의무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우리가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신고자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신고인임을 알 수 없게끔 사실을 공개하거나 또 신고 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을 받게 되거나 벌금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가정에서도 보호자에 의해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하게 되거나 의심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판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강력한 특례법이라 해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벌을 받게 되면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선생님들은 자격정지가 되죠. 또는 자격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보육교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 다 취소가 됩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은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위반 시설이라든가 위반 사항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나나 그 사실을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식처럼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일부분의 여러 학대 사건들로 인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동 학대범처럼 아동 잠재적 범죄자로 여러분들이 취급받는 상황이 놓여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제자도 그렇고 오해를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판례를 받은 그런 어떤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육과 교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온정적이지 않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온정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가 식사지도에 문제가 있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 순위가 많은 게 체벌이나 실질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해서 신고를 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 교사가 온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방치했을 때,
아이들이 울었을 때 교실 한 구석에 아이를 울게 하거나 교사가 아이를 달래거나 말을 걸지 않고 방치를 이게 방임이 되겠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때 아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거야.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야. 선생님이 지원을 하지 않은 거죠.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예, 발버둥을 막 칠 때 아이 바지를 입히지 않고 그냥 30분 이상 벗겨 놓는다거나 네, 만약에 카네이션이라든가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5월 달에 하게 되잖아. 이런 거를 못 한다고 아이를 혼자 방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선생님은 네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한번 해봐.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CCTV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를 혼자 방치한 거로 보여집니다. 부적절한 언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CCTV에는 찍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입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치측을 한 거죠. 시끄러워 울지 마! 라고 선생님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식사를 지도할 때 먹지 못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이게 한다거나 또 토를 했는데 다시 먹이거나 토한 것을 그 아이에게 치우게 한다거나 예, 밥을 늦게 먹는 아이들을 어두운 곳에 가서 분리시켜서 혼자 먹어. 너 혼자 먹어. 다른 친구들은 놀이해야 돼.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든가 밥을 늦게 먹는 아이들 식사를 그냥 뺏어서 이제 정리할 거야. 그리고 못 먹게 한다거나 식사 시간에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 점심 식사를 너무 늦게 주거나 또는 아예 주질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 활동을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근데 특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급하게 아이를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는데 또 놓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신고를 당한 어떤 행위였습니다. 또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는 잘못 착각하는 그런 어떤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 어떤 상황이든 영유아에게는 체벌은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어떤 행동 수정을 해준다라고 그래서 살짝 건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체벌로 인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가 있었고요. 손을 막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꽉 잡고 한다거나, 아이를 다른 장소로 분리를 한다거나, 다른 공간에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죠. 아이를 막 끌고 가는데 질질 끌고 가는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네, 제가 신고를 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전혀 무혐의로 처리된 그런 어떤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집단 대집단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도 일어났고요. 예, 모든 아이들 함께 참여하는 활동에서 강압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막 교사가 억지로 참여하게 했다거나 아이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보호하지 못했다거나 감정을 선생님이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또 안전사고를 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다쳤는데 바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냅뒀다거나 선생님이 볼 때는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살짝 긁힘이 있어도 우리는 바로 치료가 되어줘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서 자살을 했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201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김포에서 예, 견학지에 가서 아이들이 돗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돗자리 먼지를 털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아이 예, 선생님이 밀쳤다. 선생님이 밀쳤다. 아이를 밀쳤다라고 해서 학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멀리서 보여지니까. 그래서 지역 맘카페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이 교사는 아동 학대 교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도 없는데 불구하고 오해를 한 거죠. 부모님은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모가 그냥 예 맘카페에 막 올리고 그 교사의 막 신상 털기를 하고 악성 댓글을 막 달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사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CCTV가 공개되면 혹시나 모를 교사와 원에 피해를 줄까봐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갈 거니까 네, 다 제가 안고 갈 거니까 예, 이런 마음으로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죠. 네, 유서를 남겼습니다.
네. "땡땡아 넘어졌을 때 선생님이 못 일으켜줘서 미안해. 이모님의 원망을 안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원에 피해가지 않게 제발 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땡땡이 미안해." 이런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로 오해받았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청원을 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오해였잖아요. 근데 그 오해를 우리가 기정사실로 되어지고 마녀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을 굉장히 기운 빠지게 하고 소진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CCTV 영상 속에 불편한 진실들. 글쎄요. 진실은 아니겠죠. 오해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CCTV라는 거는 우리가 내려다보는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리도 녹음이 되지 않죠. 특정 강도에서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쪽에서 바짝 찍게 되면 마치 내가 아이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를 안아주는 내 모습이 CCTV에는 어떤 모습으로 찍혀질까요? 내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내가 아이를 잘했다라고 엉덩이를 도닥도닥도닥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CCTV에는 어떻게 찍혀질까요?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내 모습이 CCTV에는 어떤 모습으로 찍혀질까요? 거친 모습으로 찍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동, 교실 안에서 나와 아이들과의 행동을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을 때 모든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했고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기 저하가 된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의 어떤 자율권이 침해가 된다. 다른 아이와 교사의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위험성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CCTV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교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돼요. 저도 사실은 CCTV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교사의 행동은 커야 된다. 네,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하지 말고 반짝 이렇게 하라고 저는 동작을 크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내가 동작을 크게 해서 CCTV가 나를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동이라든가 적극적인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육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감시받는 기분이야. 내 원장님이 하루 종일 날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CCTV가 보육교사인 나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선생님이 아이가 낳은 상처가 마치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해서 잘못 보육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우리 아이를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다라는 게 판별이 되어지잖아요. 억울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CCTV는 내가 교사로 있는 한, 교실에 있는 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CCTV 속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 이제는 그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원할 때 네, 엄마랑 헤어지기 싫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특히 데리고 들어갈 때 한 손으로 끌고 들어갈 때 선생님이 앞서서 가면 아이가 뒤에서 딸려 들어가는 질질 끌듯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찍혀지면 오해를 받게 돼요. 마치 아이를 학대한 것처럼. 네, 안 들어가려고 막 하는 아이들을 그래 알았어 그냥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자 두게 되는. 그럼 또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 들어가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이따 들어갈까? 그런데 그때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원장님이 좀 봐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할 때 이런 것들,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을 때
네,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아이의 걸음 속도에 맞게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가게 되면 CCTV 속에서 볼 때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주저앉았을 때,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 손으로 잡지 않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잡지 않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팔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땐 반드시 두 손으로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안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해서 아이들이 마치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나 점심을 먹을 때 억지로 먹게 하는 그런 행동. 다 먹도록 아이들이 먹으면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식판을 다 비웠는데 지금 우리 균이는 다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먹기 싫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더 권유를 할 수 있지. 더 먹기 싫다. 도저히 먹기 싫다. 오늘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별로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간식을 많이 먹어서 점심을 먹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권유는 하되 아이가 먹기 싫으면 멈춰줘야 되는 거죠. 네, 아이가 밥을 다 안 먹었는데 그냥 싹 치워버려. 아이한테 그런 경우도 있죠. CCTV에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선생님이 가서 균아 더 먹을래? 먹기 싫으니? 이렇게 선생님이 상호작용하는 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할 때는 그래 이제 그만 먹자 이런 정도는 그리고 이제 치우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기질이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질이 느린 아이는 굉장히 먹는 게 늦죠. 저도 굉장히 밥 먹는 속도는 느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다니서 막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마치 데리고 와서 선생님 옆에서 딱 앉혀서 선생님 꽉 끼고 그런 어떤 먹이는 행동 이런 것들도 오해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영아들에게 우리가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흘리니까 선생님이 숟갈을 이 목적 끝까지 그럼 아이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교사의 행동이 되겠죠. 그걸 보는 부모들은 분명 우리 아이는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재울 때 우리가 낮잠을 잘 때 우리가 아이들 특히 잠을 이렇게 잠트집을 하는 아이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토닥토닥 거려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느리게 토닥거려야 됩니다. 탁탁탁 하면 마치 때리는 것 같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CCTV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리게 이 폭을 크게 하지 말고 살짝 살짝 천천히 도닥거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엉덩이도 아이들이 입으면 이렇게 아우고 잘했어. 아이고 귀염둥이 김둥이 이러잖아요. 그때도 토닥토닥 해야지 탁탁 이렇게 하면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군부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굉장히 행동이 커요. 그래서 큰 행동을 하는 선생님인데 아이 이쁘다고 탁탁 때렸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재원인 부모님들은 알아요. 그런데 올해 새로 신입 원하는 부모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데리러 왔다가 본 거예요. 자, 오늘 땡땡이 잘 놀아서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바깥에서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재원 엄마들이 막 아니다라고 그 엄마를 설득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이불을 덮어주는데 뭐 여름 같은 데는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불 덮어주는데 너무 많이 덮어서 여기까지 덮어주거나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요까지 목까지는 보여야 됩니다. 얼굴과. 잘못 덮으면 선생님 무의식 중에 여기 보다가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게 오해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에게 막 움직이니까 선생님이 살짝 눌러주는 이런 행동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학대 오해입니다. 잠을 재울 때 여러분들이 무서운 어떤 경우에는 음향 귀신 소리나 특히 우리 도깨비 소리 이거 여러분들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도깨비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들려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는 좋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향의 소리를 들려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다 잤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교사가 교실 밖으로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잠을 자도 선생님은 보육실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일지를 쓰거나 그래도 계속 아이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잠을 잘 때 선생님들이 이탈하면 학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 뭐 5분 이상을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놀이할 때 혼자 노는 아이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방치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해야 되고 눈을 가서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가 막 세게 끌어당겨서 앉혀서 여기서 놀아.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손을 잡고 천천히 어떤 걸 할까, 어떤 놀이를 할까, 어떤 친구랑 놀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선생님이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막대라든가 뭐 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을 때 이것도 오해의 요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저귀를 갈 때 오염된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이 났다고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기저귀 발진이 나서 우리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또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예 선생님은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네 부모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갈아줬는지를 세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집에서 주말에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을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내가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갈아줬는데 어린이집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갈아주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 때 예, 여러분들이 갈아입혀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응가를 했을 때 씻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들. 씻겨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황금똥을 땄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티슈로 닦아줘도 되지만 아이들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물똥을 싸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닦아주고 씻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아동학대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 할 때 여러분들 잡아당기듯이 끌고 가거나 이럴 때도 오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빨리빨리 걷는 거, 이 어깨에 손을 들고 막 빨리빨리 걷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다 아이가 미끄러졌다. 그럼 아동학대로 여러분들이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놀이든 교실이든 아이들하고 손을 잡을 때는 선생님이 먼저서 앞서서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아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나 만약에 정말 교육적으로 훈육이 필요하다. 기본 생활이라든가 이럴 때 훈육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타음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예,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장난감 던지거나 친구를 막 때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행동이 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칠 수 있다라는 건 아이가 알게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다라고 해서 타임아웃을 하거나 화장실 가서 있어. 예, 근데 자존심 넣거나 장시간에 아이가 CCTV에 없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줘야 된다. 예, 과거에는 참 많이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학대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아이를 혼자 둔 거잖아요. 예,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예, 어깨를 누른다거나 이런 행동들 여러분들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저 뭐 하고 왔지? 예, 선생님은 뭐 하러 간 게 아니라 아이 손잡고 가다가 CCTV가 비춰지지 않는 교실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교구장 뒤쪽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두지 말아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때렸다 꼬집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도 한번 꼬집혀 볼래? 예, 이런 행동도 안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CCTV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핸드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핸드폰 하느냐고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요. 5분 이상을 여러분들 핸드폰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활동할 때. 그래야 키즈노트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장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이 사진을 꼭 찍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울 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표정은 예, 밝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요게 막 입꼬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웃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막 화나면서 엄한 표정, 무서운 표정, 예,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쁘잖아요. 영화들 같은 게 너무 이쁘니까 선생님이 볼을 잡고 막 흔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쁘다고 한 건데 예, 부모가 볼 때는 이쁘다라고 보지 않고 학대했다라고 봅니다. 세게 앉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세게.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크잖아요. 아이들은 요구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또 못 견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과하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도 여러분들이 두드려지면 토닥토닥 이렇게 탁탁 때리면 여러분들 오해받을 수 있어요. 혹시나 아이를 이렇게 밀치는 그런 행동도 여러분들이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CCTV 속에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 정말 말을 듣지 않고 행동만 본다라면 영락없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행동, 아, 내가 좀 작게 해야지. 아는 어떤 선생님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참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다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신고가 되어지고 부모가 신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사를 해서 굉장히 무혐의 혐의를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혐의가 없다. 교사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닥달을 하고 예, 오해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속상한 부분이고요. 저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사의 행동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어린이집 속의 TV 폐쇄로 CCTV 속의 교사의 행동이 오해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판례집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들이 생겼더라고요. 각 시군구에 보니까. 예, 교사는 잘못한 게 없다, 오해다라고 해서 변호하는 그런 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아동 학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얼마나 그러면 고통을 받겠습니다.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죠. 예,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내 딸이 또는 우리 엄마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그 인식,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개선이 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선이 되어집니다. 예,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우리가 홍보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의 진심과 사랑이 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메마른 CCTV 속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행동만으로 이 교사들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 내일은 여러분들이 출근하면 CCTV 속에 내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아이를 안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토닥거려줄 때 그 행동이 CCTV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